강원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진표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확정지었고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강원도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4차례 경선의 누적 득표율은 89.77%,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입니다. 이 후보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와 강원 도민께는 그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늘 나옵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1, 2위 득표자가 최종 경선을 치릅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즉시 대선 필승을 위한 선대위 발대식을 예정하고 있고요.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준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30여일, 강원도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최근 30년 사이 치러진 6번의 대선에서 강원 도민의 표심은 대체로 보수 후보에게 기울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 후보가 앞선 것은 19대 대선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독주 견제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범보수 진영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투표가 가능한 강원도민은 132만여 명입니다. 전국 유권자의 3%입니다. 역대 민심을 이어갈지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밝힌 1,900억 원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김진태 도정의 첫 지방채 발행 계획은 재정운영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3,600억여 원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지방채, 즉 외부 차입 채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모든 장애인들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동 지역의 장애인 시설은 2021년 장애 여성 4명에게 팔뚝에 삽입하는 호르몬 피임 장치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출산 예방과 생리혈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2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인에게 사오피임 약을 사탕이라 속여 먹였습니다. 낯설 곳이 아직은 저희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은 성적 권리 자체가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강제 불임 수술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는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집단 수용시설에서 진행된 강제 불임 수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 모임이 발족한 게 전부입니다. 어떤 국가나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상이나 어떤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더해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강원도가 다자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전시군으로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기자 브리핑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53개 사업에서 두 자녀 가정부터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둘째 아이 이상으로 완화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조례를 모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추가 비용을 107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강원 유산 지도 순서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랐습니다. 한국 전쟁 속에 지어진 속초 동명동 성당은 오랫동안 피난민과 실향민의 아픔을 품으면서 평화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무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선 철조망으로 만든 가시면류관. 봉헌받은 아픔 앞에 교황은 고개 숙여 성호를 긋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사는 한반도를 위해 늘 gido했습니다. Se voi che come popolo coreano avete sofferto la guerra, sapete bene cosa significa guerra. Lavorate per la pace. 호수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성당 한 채. 한국 전쟁 중 지어진 성당인 속초 동명동 성당입니다. 자재가 부족해 미군과 신자 도움을 받아 영금정 채석장 돌로 외벽을 쌓았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로를 철근 삼아 본당과 사제관, 수녀관 등을 지었습니다. 부대가 폐기한 드럼통을 두드려 펴 지붕을 덮다 보니 한때 검은 교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긴박한 전장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월남자가 늘면서 속초, 고성, 양양까지 관할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밀가루라든지 또 의류, 의약품, 분유가루 등등 또 현금 등 이렇게 얻어와가지고 구호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가난, 절망에 신음하던 당시 시민들에게 어떤 위로의 장소고 또 희망을 또 전하는 그러한 또 이렇게 보금자리로서 정전 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년 만에 완공된 성당. 이후 4번 보수를 거쳤습니다. 입구 상단에 첨탑을 바치는 십자가와 불규칙한 줄눈으로 이어진 하얀 석재는 원형 그대로 남아 당시의 시대상과 지역성을 보여줍니다.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물인 동명동 성당은 2023년 12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최북단의 성당인 만큼 실향민 신자도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앙 타진 거는 굶주림과 배고픔. 휴전선에 가면 항상 눈물이 나요. 브라질 교황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이는 먹었지만 죽기 전에 통일돼서 고향을 간다면.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교황의 낮은 기도. 동명동 성당에선 더욱 또렷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현재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고요.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워서 세심하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관령 영하 3.3도, 정선 0도 등으로 대체로 0도 안팎을 보인 곳들이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춘천 4.7도, 정선 0.7도, 강릉 8.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춘천과 원주 22도, 강릉 20도, 동해는 1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고요. 비는 목요일 오전에 내리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립니다.
강원도 내 허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허설 9척에서 안전 미비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2달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강원도 내 어선 117척을 대상으로 소방과 전기, 통신 장비의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9척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자동 소화장치 노후 문제와 정박 등의 미작동, GPS 장비 작동 불량 등이었습니다. 지난 2월 강원 지역 금융기관 여실은 증가폭이 확대됐고 수신도 큰 폭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지난 2월 강원 금융기관의 여실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2,026억 원이 늘어 전달인 1월에 1,367억 원 증가에 이어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 2월 강원 금융기관의 수신은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6,889억 원이 증가해 전달인 1월에 2,160억 원 감소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